막상 겨울에 홍합을 사 먹으면 알맹이가 작대요. 특별히 이 백령도의 까나리가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심이 깊은 곳도 좋아하지만 또 차가운 물을 좋아해요. 그만큼 이건 맛있는 어종이다 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잡히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철을 제철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는 그 생선이 가장 맛있을 때겠죠. 기름기가 가득 오르고 살이 통통하게 쪘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생선마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생선마다 산란을 하잖아요. 네. 보통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 이때 암컷은 난소, 즉 알을 만들 이 난소를 찌우기 시작하고, 즉 생식소를 찌우는 기간, 이때가 가장 영양분이 가득하고 지방이 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산란을 한다. 그러면 그 생선은 제철이 언제냐면 대략 1월부터 한 4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9월에 산란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어가 그렇죠? 그럼 민어 제철은 한 6월부터 한 8월까지. 이때가 가장 살이 찌고 기름이 많고 맛있을 때. 자, 그런데 생선이 이제 산란이 임박하잖아요. 이제 곧 알을 낳을 애들. 배가 불룩합니다. 네. 그러면은 암컷은 알을 이만큼 찌우는데 이게 살에 있던 지방과 맛과 영양 성분들이 알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잡아먹는 해는 기름이 빠져서 물컹물컹 질겅질겅거리고 살이 좀 밍밍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을 낳았어요. 그러면 배가 홀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알에 모였던 영양분이 한꺼번에 밖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도 홀쭉하고 먹을 살도 많지는 않을 뿐더러 맛도 밍밍하고 없고. 그래서 산란 직후와 산란 직전 어느 쪽이든 사실 맛이 없어요. 이때는 번식을 하도록 양보하는 것이 맞겠죠. 봄에 제철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금태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어. 아, 맞아. 저게 왜 금태야? 그놈 참 맛있겠다. 이름부터 일단 부티가 금태는 어떻게 나죠. 먹어야 돼?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게 보통은 금태라고 말을 하는데 표준명은 눈볼대라고 보시다시피 눈이 엄청 큽니다. 맞아, 눈이 엄청 커. 그래서 눈볼대라고 하고 또 부산에서는 이제 제사상에 많이 쓰는데 흔히 이제 빨간 고기라고. 저게 좀 귀한 어종이에요? 사실 이 금태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700에서 800g 나가는 금태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만 원입니다. 크기가 진짜. 한 이 정도 되면 얼마 할 것 같아요? 한 그래도 2만 원? 3만 5천 원. 5, 6만 원. 500만 원 할 것 같아. 3만 5천 원. 딱. 뭐야? 생선 장사했나? 찍어봤습니다. 딱딱 맞춰. 사실 이 금태가 왜 비싸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로가 비싸겠어요? 죽은 선어가 비싸겠어요? 화로가 비싸죠. 그런데 이 금태는 잡히자마자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선어로 유통되는데 약간 고등어 같은 놈. 약간 고등어. 그런데도 화로만큼 비싼 애예요. 이게 또 수심 100m에서 40m 사이 엄청나게 깊은 수심대에 서식하는 준심해성 물고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수심이 깊으면 수온이 굉장히 차가워요. 얘네들은 1년 내내 찬 수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늘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봄에 이 금태를 추천한 이유, 금태가 산란기가 대략 7월에서 10월 사이인데 그러면 제철이 언제죠? 지금부터 바로 한 6월까지. 봄에 제철을 맞는 수산물은 바로 대게입니다. 너무 좋아. 봄으로 가면 갈수록 살이 많이 찝니다. 겨울이 아니고. 그렇죠. 겨울 제철이 아니고. 겨울에는 오히려 시장에 많이 안 풀려요. 그런데 지금이죠. 한 2월부터 5월로 갈수록 살이 더 찌는데 모든 대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살이 좀 많이 찌는 게 이제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뭐 거머리 알이 됐든 뭐 다른 부착 생물이 됐든 하여간 뭔가 껍데기에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일수록 게를 열어보면 살이 가득 찼을 확률이 높아요. 껍질을 봤어. 많이 붙어 있는 놈. 반전이다, 반전이야. 보이듯이. 보통 대게가 1년에 한 번 정도 탈피를 합니다. 얘네들이 탈피라는 게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데 대게가 가장 맛있을 때는 탈피하기 직전, 그리고 대게가 가장 맛이 없을 때는 탈피한 직후. 왜냐하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을 때 그 껍데기를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안에 살과 장이 차지 않을 때입니다. 그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면 안에서 살과 장이 가득 차겠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부착 생물들이 대게 껍데기에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탈피한 지 오래된 게일수록 많이 지저분하고 많이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봄 되면은 이제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서해면 남해면 많이 나들이 가실 텐데 그랬을 때 일단 서해안 일대를 여행하신다면 참소라와 삐뚤이소라를 추천합니다. 나 어제 소라 먹었어. 참소라, 삐뚤이소라 물론 회도 맛있는데요. 삶아서 먹거나 쪄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어제 그게 먹었는데 맛있어. 너무 예술이더라고. 저거는 술안주로 딱이고. 그렇지. 저거 초장에 찍어 찍어 먹으면- 먹으면 그냥 입에 그냥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우걱우걱 먹으면서 어렵게 소주 한 잔을 먹는 게 맞아요. 그건데. 그리고 또 하나 남해안, 제주도 일대 좀 따뜻한 남부지방으로 가실 때는 뿔소라를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뿔소라는 삶아 먹는 것보다는 회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이 뿔소라를 제가 회로 추천하는 이유가 맛인데요. 결국에는 요거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흡사 전복회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리고 이 뿔소라가 해조류를 많이 갉아먹고 사는 만큼 이 살에 은은한 해초향이 배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바다향,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은 우리 국주씨처럼 탱글탱글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그렇죠. 회를 먹는다는 답변 많이 하세요. 잘못된 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나 되게 잘못한 것 같이 얘기하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이제 소위 화로해파라고 하거든요. 바로 했다. Far away. 바로 해봐. 일단은 화로에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시장 가면은 이제 눈앞에 팔딱 있는 생선 골라서 바로 직살시켜서 썰어서 최소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먹는 그 회를 화로회라고 합니다. 네, 화로회라는 개념이 우리는 되게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먹는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화로회는요, 뭐든지 생선이 죽고 나면은 1시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근육이 수축해서 단단해지는 사후 경직 상태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화로회는 그 근육이 수축되는 단계가 오기 전에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질겅질겅한 상태예요. 어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화로회를 두껍게 썰면은 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얇게 썰어내는 거죠. 하루에는 얇게 썰어야 얇게 썰어 맛있구나. 또 우리 재원 씨처럼 좀 숙성된 감칠맛을 즐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일명 숙성파라고 합니다. 숙성파. 숙성에는 살아있는 화로를 잡아다가 이거를 바로 썰어 먹지 않고 냉장고에 1도에서 4도 정도 되는 저온에다가 맞아요. 숙성을 하면은 숙성해가 되는데 그게 적게는 한 3, 4시간부터 많게는 3, 4일까지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숙성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감칠맛, 그게 전문용어로는 IMP, 즉 이노신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감칠맛 성분이 화로회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없는 거죠. 실험 결과를 제가 알아봤는데 이 감칠맛이 가장 최대치로 오르는 그 시점이 생선을 죽이고 나서 하루 이틀에서 많게는 3일까지. 그래서 업장에 따라서는 반나절 숙성한 데도 있고 보통 하루 전으로 숙성해서 많이 내요. 그리고 3, 4일 정도 숙성을 한다면 그때는 좀 많이 부드러워져서 회로 먹기 힘들어요. 그때는 초밥으로 내는 때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초밥에 왜 부드러운 회를 사용하냐면 초밥 밥은 몇 번 씹히면 목구멍을 그냥 스르르 넘어갑니다. 회도 부드러워야 이게 같이 씹혀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초밥에는 숙성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종류에 따라서 화로회가 어울리는 게 있고 숙성회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전어 이런 거 숙성해서 안 먹죠. 그렇죠. 오징어, 전어, 우럭 그리고 또 갈치고등어 제주도 가면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거 숙성해봐야 비린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저도 확실히 그런 거는 살아있을 때 바로 썰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고등어 맛있어. 반면에 숙성에는 도미, 농어 그리고 삼치, 병어 대체로 덩치가 큰 애들은 숙성했을 때 풍미가 많이 나옵니다. 야,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온다. 아 근데 민어 같은 경우에 이제 화로도 먹고 이제 선어회로도 먹잖아요. 예.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민어를 먹을 때? 일단은 제가 선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화로회하고 숙성회는 알게 됐죠. 네. 잡아 있는 거 바로 잡아서 바로 썰어 먹으면 화로회. 화로회. 그거 숙성하면은 숙성회. 쉽죠? 자, 선어회는 말 그대로 죽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어? 그걸 회로 먹어요? 왜냐하면 잡자마자 바로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살려서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죽었지만 횟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직은 싱싱한 상태. 그래서 이거를 빙장이라고 하죠. 얼음에 가득 채워서 각 지역으로 운송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선어횟집에서 그걸 받아다 쓰죠. 자, 그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면 어획하고 나서 대략 하루 전후까지는 횟감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어회예요. 그러니까 숙성도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죽이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물고기가 습성상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고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민어, 병어, 삼치. 삼치가 삼치. 삼치 같은 경우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좋아요. 삼치는 보통 성질이 급하니까 죽는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더러워도 죽음을 택하지는 않아요. 보통 물고기는 몸속에 불에가 있습니다. 이 불에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삼치는 불에가 없어요. 어머.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없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바로 몸이 꼬꾸라지고 또 얘네들은 달리면서 빨아들이는 물에 의해서 산소를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리다가 멈춘다? 바로 산소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치는 자는 동안에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네. 자면서 달린다. 와, 안타까워. 그렇죠. 상어도 비슷하지 않아요? 상어도 비슷합니다. 상어도.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민어도 삼치처럼 약간 좀 불에가 없어서 이 선어회로 드시는 거예요? 민어 같은 경우는 불에가 커서 문제예요. 또 반대로. 보통의 물고기를 제가 이제 해체를 많이 하는데 불에가 쭈글쭈글쭈글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민어는 유독 불에가 크게 발달해서 잡으면요 꾹꾹꾹꾹 막 울어요. 불에가 발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민어가 잡히는 수심이 20에서 50m인데 갑자기 올라오면 감압이 안 되잖아요. 네. 민어 같은 경우는 이 불에 공기가 꽉 차가지고 숨구멍을 눌러 놓습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개짜고 내배 두다가 항해 가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민어회의 약 80% 이상이 그렇게 선어회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요 빵개, 암컷 대게와 수컷 대게 요 구분하는 구별.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에 대게를 드신다면 네. 거의가 이 모양일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배딱지 모양이 되어 있죠. 반면에 빵개는 그냥 동그랗습니다. 그럼 구분하기 쉽죠. 없네. 중요한 건 이게 알이 들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암컷은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시장에 갔는데 이런 암컷이 보인다. 신고해. 그러면 해경에 신고하시면 돼요. 해경. 나 이제 그런 것만 볼 거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호해줘야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대게랑 홍게 말고도 꽃게 같은 경우는 암컷 먹어도 되는 거죠? 되지 이건 되지. 꽃게 되지 않나? 알이 너무 맛있잖아요. 게탕, 꽃게탕만 끓였을 때도 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맛있는데. 주황 색깔 선홍빛 돌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꽃게가 자 지금부터 철이에요. 네. 한 3월부터 6월 한 초순까지는 이 암꽃게 네. 흔히 알을 많이 뱉다고 해서 이것도 간장게장으로 담으면 끝내주잖아요. 근데 선생님, 네. 그 왜 꽃게만 암컷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대게는 안 됐는데 네. 꽃게는 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대게는 아까 전에 제가 알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간이 7년 정도라고 했죠. 네. 꽃게는 1년이면 됩니다. 꽃게가 수명이 3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얘들은 자라서 한 6개월 만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 번식 순환기가 굉장히 빨라요. 한마디로 식당으로 치면은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런데 꽃게는 금어기가 있습니다. 딱 이 기간에는 피해야 돼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2달 동안은 꽃게 조업이 금지가 됩니다. 그 기간에는 냉동 꽃게가 유통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의 암꽃게는 이제 알을 만들 시기 산란에 임박했어요. 2달 동안은 산란하게 내버려 둬야죠. 놔줘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초봄이나 늦봄에 잡히는 이 암꽃게 여러분 보면 아까 소유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황색의 알이 가득 찼잖아요. 그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먹는 그 꽃게 알은요, 알이 아니라 알을 만들 생식소, 즉 난소입니다. 이 난소가 6월에서 7월이 되면은 몽글몽글하게 이제 알 모양으로 잡히고, 홈쇼핑에서도 여러분 이 알 보세요 이러면서 제대로 산 건 아니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알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게도 성게 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알을 만드는 기관, 즉 생식소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꽃게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맛도 좀 비슷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꽃게는 암꽃게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괜찮고, 대게나 홍게는 그냥 무조건 수컷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상인분들이 호객하기 가장 좋은 대상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족 단위 어린이 있는 가족 단위. 눈이 흐리멍텅해 있는 사람? 아, 약간 좀 취해 있는 분? 누가 봐도 툭 치면 그냥 들어올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기운이. 어린 친구들, 여성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뭘 사야 할지 모르는 사람. 예. 쭈뼛쭈뼛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에 갔을 때 그런 호객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먹을 품목, 또 하나는 내가 먹을 양. 그래서 우리 4명인데 4명이서 먹을 광어회 떠주세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제 150에서 300이면은 1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히 내가 몇 인분을 먹으니까 뭐 600g, 뭐 1kg, 2kg 저는 이제 제가 가늠이 되는데 예. 이 생선은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쵸. 자,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육점에서는 한 근이 600g. 네. 600이죠. 횟감을 선택할 때 1인분에 400g. 원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3명에서 광어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2kg짜리 1.2kg. 광어 한 마리 먹으면, 광어가 보통 이제 대가리가 작고 살이 많이 나와서 차 떼고 포 떼고 뼈 빼고 하면은 600g이 나와요. 그러면 순살 기준으로 1인당 보통 회를 200g 먹거든요. 그러면은 3명에서 먹을 때 딱 맞죠. 예. 그러면 4명이서 2kg면은 차고 넘치겠네. 그렇죠, 광어는.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게, 자, 도미나 우럭같이 대두가 있습니다. 네. 대가리가 큰 애들 상대적으로 수율이 좀 떨어져요. 그죠. 수율이 순살이 나오는 양이 정도인데 1인당 500g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도미를 3명이서 먹는다. 1.5kg짜리 한 마리 잡으면 딱 떨어집니다. 500.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사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셨거든요. 서비스. 상인분들이 꼭 저렇게 나쁜 어떤 양심을 하신 분들만 계시진 않고 덤으로 더 주시는 덤으로 더 분들 주시고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네. 시장의 인심이니까요. 네.